그 알고리즘 수업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소팅 알고리즘들 중에서 이제 베이직한 알고리즘들 세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어떤 건지 다들 기억나시죠?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었잖아요. 버블 소트, 셀렉션 소트, 인설션 소트 얘는 세 가지가 있었고 뭐 셋 다 n 제곱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들인데 그 중에서 인설션 소트가 그나마 좀 효율적이다. 특히 이제 베스트 케이스일 때는 5n만에 실행이 돼서 어떤 알고리즘들보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 좀 재비적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 두 개를 얘기를 할 겁니다. 머지 소트랑 퀵 소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둘 다 좀 알고리즘의 이제 고전적인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을 따르는 알고리즘들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머지 소트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퀵 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슬라이드도 이제 이미 다운로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봐야 딱 13장이에요. 퀘스천 빼면은 13장. 또 타이틀까지 빼면 12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제 또 그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수업 다 끝나고 나서도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는 게 나아요. 아무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머지 소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머지 소트는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 정복 전략을 취하는 알고리즘 중 정렬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인데 핵심 아이디어는 배열이 주어지면은 이 배열의 영역을 반으로 나눠서 각각 정렬한 다음에 다시 합치는 게 전략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아마 바로 이해되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이런 배열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거든요. 이런 입력이 주어지면은 이런 결과를 얻고 싶은 건데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배열을 지금 8개짜리 배열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절반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절반으로 쪼개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이든 상관없이 얘네들을 각각 정렬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정렬된 그 두 배열을 하나의 정렬된 배열로 합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요 흐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 배열이 있으면은 영역을 둘로 나눈 다음에 각각 정렬하고 다시 합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소스 코드로 작성을 해보면은 딱 요겁니다. 머지 소트 소스 코드가 이거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머지 부분이 따로 있긴 한데 이 핵심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전체 배열이 주어지고 정렬하고자 하는 인덱스의 처음이랑 끝이 주어지면은 여기에 이 배열로 치면은 처음에 정렬을 할 때 여기가 이제 0번이잖아요. L이 0이고 R이 이제 9가 되는 거죠. 8이 되는 거죠. 8이 돼서 이제 여기 AR하고 0, 8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만약에 L 더하기 1이 R이면 이라는 뜻은 뭐죠? 지금 우리가 정렬해야 되는 그 영역이 0개이거나 1개일 때가 이 조건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좀 의미적으로 맞을 것 같긴 한데 1개가 남았을 때, 그죠? 1개가 남았을 때는 그냥 이미 정렬되어 있는 상태니까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M은 이제 가운데 인덱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L이랑 R을 평균 내면은 딱 여기가 M이 되거든요. 요 위치가 M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L부터 M까지 여기가 하나고 그다음에 M부터 R까지 여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L, M, R 뭐 이런 거 할 때 그 시작 부분은 인클루시브하게 끝 부분은 그러니까 시작 부분은 인클루시브하게 끝 부분은 익스클루시브하게 보통 인덱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직관적으로도 이해하기가 나중에는 편해져서 처음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편해져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덱스가 0, 1, 2, 3,
4, 5, 6, 7, 8이면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할 때는 시작 부분은 0이 되는 거고 끝 부분은 여기 다음인 이제 8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기적으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머지 소트 ARR, LM, 그러니까 L에서 M까지. 그 다음에는 머지 소트 ARR, M부터 R까지 이렇게 재기적으로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함수를 다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 두 배열이 정렬된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렬된 상태가 될 거니까 그래서 머지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면은 3, 4, 8, 9, 2, 5, 6, 2, 5, 6, 7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의 정렬된 배열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뭐가 있죠? 머지 함수를 알면 되겠죠? 머지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건 곧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스 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한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런 배열이 주어지면은 반반 쪼개지고요. 반반 쪼개지고 이제 재기 함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기 호출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다시 머지 소트가 실행이 되겠죠. 그죠? 머지 소트가 실행이 되고 절반 나눠서 반반 또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머지 소트가 반반 실행이 되고 또 여기서 반반 나눴을 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값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죠?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제 정렬 뭐 된 상태라고 가정하고 더 이상 재기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지 하는 겁니다. 얘랑 머지, 얘도 머지, 그리고 얘도 한꺼번에 머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머지, 얘랑 머지, 얘랑 또 머지, 얘랑 머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머지 소트 이해 잘 되시나요? 요거 개념이 바로 이해됐다 하는 사람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거나 이해됐다 좀 잘 모르겠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하는 사람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냥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면 원래 머지랑 퀵소트를 잘 알고 계셨나요? 원래 알고 있었다 원래 잘 모른다 원래 몰랐다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는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다른 거는 다 이제 알겠는데 이 머지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얘기 드리면 되겠죠. 요거도 직관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먼저 두 개의 배열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두 개의 배열이 있는데 얘네를 이제 하나의 배열로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여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하나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은 그 원래 배열에 있었던 값들을 템프라는 배열에다가 값을 미리 이렇게 복사를 해놔요. 복사를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i랑 j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화살표가 처음에 i랑 j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다음에 이 둘 중에 비교해서 더 작은 애 있잖아요. 더 작은 애를 여기 ARR의 그 K번째 K는 처음에는 맨 앞에 있습니다. 여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 J는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포인터가 있고 이게 경쟁적으로 계속 점점 나아가는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랑 j가 이렇게 있고 j 부분에 있는 값이 더 작으니까 여기 이렇게 2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j가 이쪽으로 한 칸 움직여지게 된 거죠. k도 마찬가지로 한 칸 움직여지게 되고 또 똑같이 i랑 j 위치에 있는 값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더 작은 애를 여기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를 한 칸 움직여주면 되겠죠. 둘 중에 그 선택된 애의 인덱스가 하나씩 움직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랑 5 중에 4가 더 작으니까 4를 여기다 써주고 이제 i가 이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되겠죠. k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움직이고 그죠? 지금 이 알고리즘 이해돼요? 바로 이해돼요? 네, 간단하죠? 그냥 두 개의 포인터가 있어서 걔네들이 두 개의 포인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앞으로 그냥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서
계속 여기 ARR의 값을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배열에 있는 아이템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요거 복잡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5에 n이죠, n. 5에 n이잖아요. 왜냐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한 번씩만 이동하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그러니까 k가 그 방금 전에 얘기한 그 과정이 k가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k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한 번씩 이동하죠. 그래서 기본 연산수가 그냥 5의 n만큼, 세타의 n만큼 발생한다. 그죠? 세타의 n만큼 발생한다. 그래서 머지하는 과정은 세타의 n만큼 연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코드를 이제 구현한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수동 코드예요. 이거는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 생각에 가장 그 간단해 보이는 방식으로 구현을 한 거긴 한데 여러분 눈에는 별로 안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구현하는 거. 좀 인덱스 뭐 끝 처리하는 거 이런 게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도 막상 구현해보면은 아이디어가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이 슬라이드 조금 참고해서 머지 소트 알고리즘 구현해볼 수 있겠어요? 구현하는 것도 다른 문제인가요? 코드 몇 줄 안 돼요. 네, 이렇게 구현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머지 소트 알고리즘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라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원리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머지 소트 알고리즘의 복잡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머지 소트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 머지 소트 ARR 원래는 LR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템의 개수가 n이라고 하면 L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ARR L 더하기 n 했을 때 얘의 시간 복잡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바로 이해되시나요? 왜냐면은 tn은 지금 두 개의 제기의 함수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기 호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제기 호출을 하는데 근데 각각 그 데이터의 개수가 절반씩이니까 n 나누기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이 cn은 왜 붙여놨냐면은 머지할 때 세타의 n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세타의 n만큼 걸리는 걸 그냥 여기다가 세타의 n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은 그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n만큼 연산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cn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얘는 이제 어떤 상수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썼으면은 여러분들 이 복잡도 어떻게 되는지 바로 증명할 수 있죠. 딱 봐도 마스터 메소드 쓰게 생겼잖아요. 그죠? 마스터 메소드 쓸 때 지금 얘가 A고 그러니까 A가 2고 B가 2고 FN이 CN인데 그죠? 이때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그러니까 케이스 1, 2, 3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번째 케이스에 속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케이스 두 번째에 속하게 됩니다. 케이스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FN이 세타의 n의 로그 BA에 속하면은 그러면 요게 케이스 2라고 했거든요. 한번 봅시다. 얘가 n의 로그 B의 A가 뭐죠? n의 로그 2의 A가 그냥 n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세타의 n이잖아요. 세타의 n. 그죠? 근데 fn이 지금 cn이니까 세타의 n에 속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2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tn의 시간 복잡도가 세타의 로그 BA 로그 BA A 곱하기 로그 n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n 로그 n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스터 메소드를 안 써도
마스터 메소드를 안 써도 뭐 서브스티튜션 메소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증명을 하거나 해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머지 할 때 들어가는 그 시간이 여기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만큼 여기도 2, 여기 2, 여기 2, 여기에서 4, 여기에서 4, 여기에서 8만큼 연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다 합쳐보면은 얘 8, 여기도 8, 여기도 8, 여기도 8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8이라고 써놓은 게 사실은 뭐죠? n개잖아요. 그죠? 이 n번 연산을 하는 게 여기 높이가 로그 n만큼이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반씩 쪼개서 하나가 되는 그 깊이니까 그래서 n이 로그 n만큼 발생한다라고 해서 그냥 n 로그 n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마스터 메소드로 한 방에 증명을 한 거예요. 됐죠? 네. 근데 이제 머지 소트의 경우에는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머지 그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머지를 할 때 머지 할 때 템프라는 변수를 배열을 만들어서 여기다 값을 복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원래 ARR에다가 값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ARR의 크기에 비례하는 만큼 추가적인 배열이 필요하죠. 배열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타 n만큼의 추가 메모리가 필요하다. 전체 그 배열의 크기가 n이라고 하면은 n만큼의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현을 하면은 전체 크기가 n이면은 2분의 n만 있으면 되기는 해요. 조금 더 이제 그 효율적으로 구현을 하면은. 근데 아무튼 2분의 n이라고 하더라도 세타의 n만큼의 추가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상수가 아닌 어떤 추가적인 메모리를 사용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우리는 아웃 오브 플레이스 메모리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로 이제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정렬 알고리즘을 인플레이스 알고리즘, 인플레이스 소팅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스 반대로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이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배열 내에서 정렬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인플레이스. 아웃 오브 플레이스는 추가적인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버블 소트, 인설션 소트, 셀렉션 소트 얘네들 모두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이제 머지 소트의 경우에는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이스 정렬 알고리즘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머지 소트였고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네. 그 다음은 퀵소트입니다. 퀵소트도 핵심 아이디어가 간단해요. 좀 들어보시면은 그럴듯합니다. 퀵소트도 머지 소트랑 마찬가지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고요. 나눈 다음에 정복해서 끝내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고, 키 아이디어는 어떤 피봇이라고 하면은 여기 배열 안에 존재하는 값들 중에 그냥 어떤 하나의 값을 말하는 건데, 이 피봇을 기준으로 영역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 피봇보다 작은 값들의 영역, 피봇보다 큰 값들의 영역 두 개로 나눠서 각각을 정렬한 다음에 끝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시면은 이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봇은 항상 배열의 맨 뒤에 있는 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가 피봇이에요. 근데 물론 어떤 피봇을 선택하든 자유예요. 근데 그 피봇을 선택하는 알고리즘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알고리즘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똑똑하게 피봇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가장 기본적인 소팅 알고리즘은 항상 이 주어진 배열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을 피봇으로 잡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값을 피봇으로 잡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랑 수합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 여기서 배우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네, 아무튼 피봇을 선택한 다음에 그럼 지금은 피봇이 6이잖아요. 그럼
그럼 여기 있는 배열들 중에서, 그러니까 배열 값들 중에서 이 6보다 작은 값은 6의 왼쪽에, 6보다 큰 값은 6의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는 값들이 정렬돼 있어도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6을 이 자리에 위치시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6은 최종적으로 정렬되었을 때 딱 이 위치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얘는 자리를 찾은 거예요. 얘는 자리를 찾았고, 이제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서 퀵소트를 재기적으로 호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정렬 완료하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도 정렬 완료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요 코드도 이해되세요? 머지 소트랑 차이가 뭐죠, 여러분들? 머지 소트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반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퀵소트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반으로 나누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지 소트의 경우에는 영역을 나눠서 정렬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잖아요. 근데 퀵소트는 이 피봇의 자리를 찾는 과정이 이제 파티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기적으로 정렬을 수행한다. 이제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퀵소트 파티션 한 다음에 퀵소트 이렇게 실행을 한다. 여기서도 L, R은 마찬가지로 L은 인클루시브고 R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L 더하기 1이 R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정렬해야 되는 그 영역이 크기가 0이거나 1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리턴을 하고요. 만약에는 아니고, 그 다음에 파티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파티션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는 ALR 이렇게 그대로 주어지고, 파티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피봇을 가운데다 놓고 이 피봇을 기준으로 왼쪽에 작은 값, 오른쪽에 큰 값을 놔주는 그런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퀵소트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여기 6을 피봇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오고, 작은 값들 여기, 큰 값들 여기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퀵소트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5보다 작은 값들은 왼쪽, 큰 값들은 오른쪽에 놓을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전부 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는 여기, 6은 이미 자리를 찾은 거고, 그죠? 여기서도 이제 5는 이미 자리를 찾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고, 여기 왼쪽에서 다시 퀵소트를 그 파티션을 수행을 하면은 2가 맨 왼쪽으로 오고, 이제 2보다 다 큰 값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퀵소트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4하고 이제 3이 4보다 작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맞죠? 이제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렇게 재기적으로 퀵소트 함수가 실행이 되게 돼요. 요 그림 흐름도 잘 이해되세요? 요거 보시는데 뭐 어렵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제가 요거 그리느라 좀 힘들긴 했어요. 예쁘죠? 이제 색깔 막 여러 개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따로 그렸습니다. 이해 잘 되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요 파티션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코드는 이게 전부니까, 그죠? 이 파티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말하면은 이 피봇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그 파티션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 좀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이제 로부토 파티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요거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냥 어쨌든 피봇을 기준으로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이면은 어떤 알고리즘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구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로부토 파티션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겼다. 얘는 코드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코드 이렇게 생겼고, 처음에 그 L이랑 R이랑 배열이 주어지면은 I랑 J 그 포인터가 처음에는 맨 앞을 가리키고 있어요. L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다음에 L을 가리키고 있고 매번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J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할 거예요. J는 계속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고 만약에 i가 가리키는 값이랑 그러니까 매 이터레이션마다 i가 가리키는 값이랑 j가 가리키는 값을 비교해 봤을 때 그 j가 i보다 작거나 같으면 j가 i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러면 수압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처음에는 i랑 j가 4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작거나 같으면 수압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수압이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발생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기 자신을 수압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i랑 수압이 발생하면은 i도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i랑 j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또 수압이 발생을 할 텐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또 i, j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ij를 보는 게 아니고 피봇이랑 j를 보는 거예요. 피봇이랑 네, 피봇이랑 j를 보는 거예요. 네, 요 j가 피봇보다 작으면 수압이 발생한다. 됐죠? 네,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피봇을 기준으로 j가 가리키는 곳이 더 작으면은 수압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여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좀 헷갈렸어요. 4가 6보다 작으니까 수압이 발생해서 i랑 j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했고 여기서도 3이 6보다 작으니까 수압이 발생해서 i랑 j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9가 6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압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j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이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크니까 수압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j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7도 마찬가지로 6보다 크니까 수압이 발생하지 않고 j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고 이 i랑 j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i 앞에 있는 애들은 피봇보다 작은 값들이 존재하고 i랑 j 사이에는 피봇보다 큰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유지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j 쪽을 살펴봤더니 얘가 6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제 이 파란색 영역을 한 칸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랑 2의 자리를 수압을 하는 거예요. 이 수압을 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수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또 여기서도 j의 5가 있는데 얘가 6보다 작으니까 이 i랑 j의 위치에 있는 값을 수압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죠? 마지막에도 자연스럽게 j가 이제 피봇을 가리키고 있게 될 텐데 얘는 이제 피봇 자기 자신이랑 비교했을 때 같잖아요. 같은 값을 가지니까 그러면은 수압을 해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값이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피봇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딱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처음에 좀 절긴 했는데 이해되시죠? 요거 어차피 인덱스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각각의 인덱스가 의미하는 것은 그 피봇보다 작은 그 배열들의 끝 위치 그리고 P보다 큰 값들의 배열의 끝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얘네들이 쭉 옆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그 큰 값을 만나면 P보다 작은 값을 만나면은 수압을 해주면서 이제 이 파란색 영역을 키워주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돼요? 요것도 여러분들 구현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해돼요? 라고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학생들이 그냥 되게 소심하게 이렇게 끄덕끄덕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구현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니 갑자기 그 끄덕끄덕이던 고개가 딱 멈추는 거예요. 아니 왜? 네. 많이 해보세요 구현 여러분들. 어떤 아이디어더라도 머릿속에서 떠오른 게 실제로 구현이 돼봐야 내가 이해한 게 정확하게 맞았구나 라는 확신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구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생각들을 구현해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좀 잘 안 하긴 하는데 예전에 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연구실에 학생들이 연구를 하면은 막 이런저런 막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현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디어 들어보면 재밌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제 그 연구실에 돌아가서 그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봐요. 그럼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는 뭐랄까 지옥이 되는 거죠. 이제 내가 구현해봤는데 30분이면 구현되던데? 라고 하면 이제 그 학생은 절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막 한 달 막 이렇게 걸려서 하고 있는데 이런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구현 많이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많이 해보라고 그냥 잡담한 거예요. 네, 그러면 복잡도 분석 한번 해봅시다. 퀵소트 복잡도 분석. 오늘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말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많이 나와서 네, 아무튼 퀵소트 요거 ARR, L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얘의 시간 복잡도를 TN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TN에 그 뭐랄까 점화식을 좀 써보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따라 그러니까 피봇에 따라서 이제 재기적으로 동작하는 그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피봇이 딱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럼 전체 n 개였다고 하면은 n 나누기 2, n 나누기 2만큼 동작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게 운이 나쁘면은 이쪽 맨 끝에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t의 1이랑 t의 0, 사실 0이죠. 예. 아무튼 t의 1이랑 t의 뭐 n 빼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봇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점화식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머지소트 마냥 한 번에 분석을 할 수는 없고, 요거를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베스트 케이스일 경우에는 파티션 함수가 데이터를 항상 절반으로 나누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항상 피봇을 딱 골랐을 때 걔가 언제나 데이터의 딱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 배열에. 이게 베스트 케이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점화식이 구성되는 게 바로 이해되시나요? TN이 두 번의 재기호출을 수행을 하고 그 나머지 파티션을 위한 그죠? 추가적인 연산이 세타의 n만큼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C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앞에서 봤던 머지소트랑 점화식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스터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얘가 바로 그 세타의 n 로그 n이다 라는 거를 증명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오늘따라 되게 밖에서 막 비행기 소리랑 그 사이렌 소리랑 이런 게 많이 들리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아무튼 네. 베스트 케이스일 때는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근데 워스트 케이스일 때가 언제냐면은 피봇이 항상 그 배열의 맨 처음이나 맨 끝에 존재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반씩 나눠서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계속 그 n-1, n-2, n-3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피봇을 딱 선택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보내봤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 하필이면 뭐 10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반반 나눠봤자 6이 이쪽에 위치하고 나머지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도 또 피봇을 골라봤더니 또 맨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이제 월스트 케이스인데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차피 그 그 피봇의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고 이제 왼쪽에는 n-1만큼의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tn은 t의 n-1 더하기 cn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의 경우에는 그냥 한번 쭉 어차피 이게 여기 앞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한번 쭉 전개를 해보면은 그럼 이게 n 제곱만큼 나오게 됩니다. 요거 그냥 몇 번 해보면 바로 느낌 와요. 얘 보면은 처음에 t n-1 더하기 cn인데 얘는
t의 n-2 더하기 c n-1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더하기 cn 있었고, 얘 풀면은 얘는 또 그 t의 n-3 더하기 c의 n-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계속 하면은 결국 얘가 c의 n 더하기 n-1 더하기 n-2 더하기 앞 n-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충 n제곱 나누기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세타의 n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월스트 케이스예요. 월스트 케이스일 때는 n제곱만큼 시간이 걸린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월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였고, 에버리지 케이스는 조금 복잡합니다. 에버리지 케이스는 그 피봇 위치가 맨 앞에 있을 때, 두 번째 있을 때, 세 번째 있을 때, 네 번째 있을 때, 이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화식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요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거잖아요. 전체 배열이 n만큼 있었으면은 피봇이 여기 있을 때는 그러면은 t의 0, 0은 그냥 0이라고 할게요. t의 0 더하기 여기는 t의 n-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피봇이 이번에는 여기 더하기가 아니고 피봇이 여기 들어올 경우에는 t의 1 더하기 t의 n-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t의 2 더하기 t의 n-3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걔네들을 합한 다음에 n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 식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얘도 좀 정리를 하면은 이 식을 좀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돼요. 얘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t의 0 더하기 t의 n-1 t의 t의 1 더하기 t의 n-2 t의 2 더하기 t의 n-3 점점점 어디까지? i가 n까지니까 t의 0 더하기 t의 n-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게 얘는 쭉 0, 1, 2, 3, 4 해서 n-1까지 증가하고 얘는 n-1에서부터 0까지 감소하는 여러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지금 여기랑 똑같잖아요. 합이. 그러니까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 tk 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명하는 거는 지금 할까요? 숙제로 남겨둘까요? 네. 그냥 뭐 간단하게 해볼까요? 간단하게. 아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고 제가 요것도 너무 숙제가 많나? 그러면은 숙제 너무 많아요? 숙제 많아요? 지금 그 4주차잖아요. 그죠? 이번 주가 4주차죠. 이미 숙제가 2개가 나갔으니까 2주에 한 번 꼴인가?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많다고요? 네. 아무튼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 보면은 결국에는 뭘로 하면 되냐면은 substitution 메소드 사용하면 됩니다. substitution 메소드 사용해서 얘가 빅 O의 n 로그 nG를 증명하면 돼요. 하한 증명은 n 로그 n 요거 증명하는 거는 나중 다음 시간에 소팅 알고리즘 자체의 하한을 증명할 거거든요. 그때 n 로그 n으로 나와요. 근데 소팅 알고리즘, 소팅 문제 자체의 하한이 n 로그 n이니까 상한만 증명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세타의 n 로그 n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substitution 메소드를 사용해서 5의 n 로그 n임을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다시 쓰면은 2 나누기 n에 t의 0 더하기 t의 1 더하기 t의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t의 n-1 이렇게 되고 c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t0, t1은 우리가 좀 트릭을 좀 써서 얘네들은 어차피 상수니까 이걸 밖으로 뺍시다. 이렇게. 근데 두 개는 밖으로 빼요. 더하기 t0 더하기 t1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k는 2부터 n-1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substitution method.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그냥 상수니까 여기에 뭐 cn 더하기 어떤 그 상수 뭐 c0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여기 얘가 c0고 얘가 c1이라고 할까요? 2 나누기 n 이렇게 되는 거고. substitution 메소드를 쓸 거니까 여기다가 뭘 가정하고 있냐면은 t n이 n 로그 셋 5의 n 로그 n일 것이다 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tn이 어떤 얘 c0, c1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c 쓸게요. c n 로그 n for n0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나누기 n c2 로그 2 더하기 c 밖으로 뺄게요. c 3 로그 3 더하기 4 로그 4 점점 더하기 n-1 로그 n-1 더하기 c0n 더하기 c1 이렇게 되겠죠? 여기 공간이 너무 협소하네요. 이건 뒤에다가 할까? 상태가 어딨지? 이건가? 그릴인데? 뭔가? 선택을 하고 싶은데? 아닌데? 요건가? 여기는? 맞나? 네. 아이씨, 다시 써 그냥. 네. 오! 마이크가 여기 있었어요. 녹화된 영상 소리 잘 안 들려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놓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수업 듣다가 이쪽으로 오면은 갑자기 깜짝 놀라겠죠? 네, 여기다 두고 하겠습니다. 네. 나 이거 굳이 마이크 뭐하러 조정하고 있었지? 계속 이거 막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아무튼 소리가 얼마나 잘 안 들어갔을려나 모르겠네. 네. 그래도 마이크 써서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게 잘 들어가고 되겠죠 뭐. 네. 2c 나누기 n 2 로그 2 더하기 3 로그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1 로그 n-1 더하기 c 제로로 먼저 썼었나요? c0n 더하기 c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 2 로그 2, 뭐 3 로그 3 이거 할 때 2 로그 2는 2 로그 n보다 작은 거 맞나요? n이 더 크다고 하면은 그죠? 항상 맞죠? 그래서 2c 나누기 n 2 로그 n 더하기 3 로그 n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1의 로그 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얘를 좀 정리를 하면 이게 지금 h처럼 보이네요. n 정리를 하면 2c 나누기 n에 2 더하기 3 1 남겨놓은 걸 그랬나? 1 남겨놓은 걸 그랬다. 여기에 1 로그 1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차피 로그 1이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냥 수식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서 n-1까지 더한 것에다가 로그 n 더하기 c0n 더하기 c1 이렇게 한 거 맞죠? 얘는 n에 n-1 나누기 2 맞죠? 맞죠? 맞네? n 곱하기 n-1 나누기 2 맞죠? 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얘랑 얘랑 나눠지니까 얘로 나눠지니까 c n-1의 로그 n 더하기 c0n 더하기 c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또 정리하면은 cn 로그 n 빼기 c 로그 n 더하기 c0n 더하기 c1 이거잖아요. 그죠? 얘가 cn 로그 n이면은 증명 성공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되게끔 요 c를 충분히 크게 설정하면 되죠? 그죠? 여기에서 충분히 c를 크게 설정하면 얘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만족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전개를 하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뭐 몇 개가 있었는데 걔네들을 다 만족시키는 n0랑 c를 잘 선점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부등식이 전부 다 만족이 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서브스티튜션 메소드 할 때 그거잖아요. 우리가 얘가 그 t 어떤 k에 대해서 k보다 작은 모든 n에서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tk가 그 지금 로그 n 하고 있는 거니까 c n 로그 n 요거 c k 로그 k k 로그 k 요거 만족하는지 증명하면 되는 건데 증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증명할 때 k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전개상 그냥 n으로 k로 치환 안 하고 그냥 n으로 했습니다. 상관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에버리지 케이스에 결국에는 n 로그 n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웬만하면 이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증명 어려워요?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증명 많이 해보세요. 서브스티튜션 메소드 이미 과제로 냈잖아요, 그죠? 그거 다 해보셨죠? 서브스티튜션 메소드로 증명하는 거 해보셨죠? 혹시 처음 풀 때 못 푸셨던 분 있으면은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홈워크 문제풀이 영상. 그거 보시면서 과제하면서 한번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막 복잡한 트릭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제가 웬만하면 안 내고 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준비를 할 테니까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제를 여기